이제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봤어요. 스타벅스는 2020년 영업이익이 1644억인데 커피비는 마이너스 183억. 기사에서는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불친절한 직원이었어요. 객관적인 수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여론의 반응을 기사에 담은 거죠.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인데 얼마나 불친절했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커피비는 예외로 두더라도 스타벅스를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은 스타벅스를 왜 가시나요? 자,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놀러를 갔어요.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근처에 스타벅스와 다른 카페들이 있다고 치면 스타벅스를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이렌 오더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당연히 스타벅스를 찾을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의 기회비용 심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관여와 고관여의 뜻을 아시죠? 커피는 분명히 저관여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4,000원, 5,000원 정도는 이제 그리 비싼 커피 값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커피라는 건 단순히 그 음료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의 값어치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스타벅스는 고객 경험에서 확실히 커피빈보다는 우위를 점했고 커피빈은 오히려 CS에서 악성 루머까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여행지에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의 가치를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기회비용에서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타벅스를 찾는 거죠. 사람들은 어떠한 마케팅에 있어서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항상 원해요. 특별한 빅이라도 있는 것 마냥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모든 장사의 비법은 이것과 귀결돼요. 이것 궁금하시죠?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요즘은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고객 만족은 이제 누구든 다 할 줄 알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5,000원짜리 팥빙수를 팔았는데 5,000원어치 값도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가게는 조만간 문을 닫는다는 거죠. 반대로 5만원짜리 팥빙수를 팔았는데 다음에 또 그 팥빙수를 사 먹는다는 건 고객 만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5,000원짜리 빙수도 있고 5만원짜리 빙수도 있어요. 타겟이 다르고 단골이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게 나름의 단골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제가 강원도 원주 청년몰에서 모코롱이라는 가게를 갔었잖아요. 창업비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를 2년 동안 지원받고 인테리어도 돈이 많이 들지 않게 소자본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상품성을 극대화시켰죠. 창업비에 들어갈 돈을 아껴서 상품성에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온라인 입점 역시 도움을 좀 받아서 트래픽을 상승시켰는데 상품성이 좋으니까 재구매가 계속 일어났고요. 결국 고객 만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뭘로? 상품성으로요. 그리고 이건 누구든 다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고객 만족은 이처럼 누구나 이제는 다 하는 서비스인데 그 상위 단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말았던 이것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함에 있어서 고객 만족 이외에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과연 뭘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타벅스에 락인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맛, 시스템, 위생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사에서 이야기한 커피빈은 가지지 못했던 것. 네, 바로 직원들의 응대예요. 응대. 맛, 시스템, 위생 다 좋아요. 커피빈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독 커피빈이 매장들 간의 매출이 상이하고 편차를 많이 보이는 건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타벅스의 경우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몇 가지 특징들에 있어서 유심히 보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과 커뮤니티력이에요. 공감 능력, 커뮤니티력. 실제 스타벅스 관계자를 통해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최근까지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과 커뮤니티가 뛰어나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CS, 손님들의 심리를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 하락을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이미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미소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웃는 미소 교육이요. 손님과의 응대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어떤 타이밍에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까지 교육하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응대의 락인이 되는 거고요. 이건 외모를 떠나서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큰 핵심이에요. 전국 직영점들의 평균 매출이 그리 심하게 상회하지 않는 부분도 여기에 있고요. 보통 일반 가게들의 경우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네, 뭐 제가 일전에도 다뤘던 바로 외모가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편법이긴 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동네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아침 시간대에는 예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잘생긴 알바생이 근무를 해요. 출근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높은 곳이라서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고, 실제 아침에는 남자 손님들의 비중이 높고 오후 시간에는 여자들의 방문 비율이 높았어요. 매출은 당연히 기존의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굳이 깊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외모에 의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정말 불친절하지 않다라면 말이에요. 커피빈이 무조건 불친절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사에서는 불친절했기 때문에 라고 분석을 일부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커피빈은 고객 만족은 시켰을지언정 고객 감동은 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고객 만족은 이제 그 누구나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빈의 모든 지점이 불친절했을 리는 없을 테고, 고객 감동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고객 만족, 아무나 하지 못하는 고객 감동,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이 고객 감동, 그게 오늘 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 고객 감동의 사례는 주위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스타벅스는 이런 일화가 많기로도 유명하죠. 매장에서 다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잽싸게 뛰어갔던 직원, 주문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할머니에게 그 바쁜 매장에서 장장 30분 이상을, 1시간 이상을 소모해가면서 설명한 사례, 10번 이상의 공격적인 손님에게 11번 이상의 미소로 대답하기 등등. 이외에도 참 다양하죠. 이게 언론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면서 브랜드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TV에까지 소개되었던 형제에게 공짜 치킨 나눠줬다가 돈줄이 나섰던 홍대의 철인 7호 사장님은 금세 스타가 됐죠.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마케팅 효과를 노린 건 아니지만 평소 그 사장님이 가진 마인드 자체가 운과 함께 작용해서 블랙스완 같은 게 일어난 거죠.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전국 300여 개 커피빈 직원들이 모두 다 불친절할까요? 아니에요. 개중에 몇몇 지점들의 직원이 불친절했고, 아니 불친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절하지 못했고 그걸 인터넷에 이야기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인식이 커피빈은 불친절하다라는 걸로 박혀버리는 거고요. 일전에 제가 앵커링 효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뇌리에 박힌 기억은 잘 잊히지 않는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특히나 온라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더욱이요. 설사 불친절하지 않은 응대임에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왠지 불친절한 것 같고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진 단점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확산 효과 때문에요. 고객 만족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맛, 적당한 서비스와 적당한 응대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고객 감동은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오래전에 차키를 어느 한 매장에 놓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출장을 갔다가 근처 식당에서 밥과 간단한 술을 한잔 하면서 그때 빠뜨렸던 거죠. 다음날 앞불싸 생각이 나서 이제 매장에 갔더니 마침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은 가족분들하고 나들이를 간 상황이었어요. 당시 보안 관련해서 문을 따줄 경비업체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반드시 키가 있어야 했던 상황이어서 좀 난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쉽게 5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장님께서 이미 그 키를 본인의 어머니에게 맡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만나서 키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장님한테 커피 쿠폰을 한 장 보내드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인의 일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7년째 주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휴무 전날에 매장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시는 손님이 많아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휴무 전날에는 가게 마감을 할 때 샅샅이 뒤져서 그 물품들을 어머니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차키는 수십 번이고 지갑, 주민등록증, 각종 서류도 많이 찾아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식당도 만족이었지만 그 프로세스 자체가 감동이었던 거죠. 일부러 감동을 쥐어 짜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제가 커피와 SNS에서 감동의 후기를 좀 보답을 하면서 제가 실제 장사를 할 때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저도 차키를 이런 방식으로 찾아드리기도 했고요. 감동의 후기도 역시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동네에서는 금방 쉽게 소문이
났었고요. 고객 만족을 이제는 많은 손님들이 당연시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고객 감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러 쥐어 짜내는 감동을 손님들은 알아요. 금방 알아채버려요. 무언가에 뭐 참여하면 상품을 준다, 서비스를 준다, 가격을 깎아준다, 이런 것에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쟁취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감동 사례가 생긴다면 입소문은 금방 나게 돼 있어요. 조금 중요한 건 그리 대단한 걸 손님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 라면을 먹을 때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는 여성 손님에게 100원짜리 머리끈을 하나 주면서 살짝 미소 짓기, 윙크가 아니라 느끼하지 않게 미소 짓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위생물수건 챙겨드리기, 맛있게 드셨냐는 천편일률적인 질문보다는 부족한 건 없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기, 후기 남기면 음료수를 주는 게 아니라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맛깔스럽게 세팅하기, 또 왜 맛있을 수밖에 없는지 손님이 알 수 있게 매장에 표현해놓기 등등. 감동은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코칭을 하러 가는 매장 10곳 중에 9곳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는데 바로 미소와 인사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 매장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매출이랑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엄청 사소해 보여서 인사 멘트 정하기, 미소 짓기, 억양 고치기 등등을 이야기하면 시큰둥해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스킬을 배우겠어요. 이 고객 감동이 무슨 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오늘 잘 전달이 되었다면 이 영상은 제 값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건프로였고요. 오늘도 뭐든지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